스피치를 잘 하려면, 말을 잘 하려면, 강의를 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 가끔 강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강의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말했던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잘하고 스피치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싶다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발음. 표준말을 하던 사투리를 쓰든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상대에게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강의를 잘할 수 있으며 말을 잘할 수 있으며 스피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입을 벌리고 그 발음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발음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재미있게 하고 감동적이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선 발음을 명확하게. 두 번째는 그 말에 운율을 줘야 돼요. 너무나 평서문적으로 굴곡이 없이 말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뇌가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주. 그래서 말을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그시 눌러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그렇죠. 행복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행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저는 첫 번째 말했던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정말은 강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앞에 정말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뒤에 중요한 것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라는 말보다 정말을 강조하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중요라는 단어가 들리기 때문에 정말을 강조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저 치킨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라고 그러지 저는 치킨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강조를 두고 말을 하느냐. 자기가 그 말하는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거나 봤거나 읽었거나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을 경험했는지,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을 봤는지, 그것은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어떤 강사가 있었는데 다른 재밌게 하는 강사가 하는 그 한 꼭지, 소스를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를 것 같았는데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 강사가 했던 얘기인데 이 강사가 똑같이 하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마음에 우러나서 울컥하다면 울컥한 대로, 기쁘다면 기쁜 대로, 감동적이었다면 감동적인 대로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옮겨와서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동받게 되어 있어요. 그 현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사들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 안 하면 되게 짜증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 소리 안 하거나 자거나 그러면 너무 짜증내요. 아니 그게 누구 책임인데 왜 짜증내야죠? 그것은 100% 말한 사람 책임이에요.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그렇지 않을 텐데 앞에서 자기 혼자 말할 때 강사나 목사나 연설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100% 말한 사람 책임이에요. 자기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재미있게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잔다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뭐라 그래요. 수준이 낮다고 하든지 아니면 예의가 없다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때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레퍼토리나 그리고 자기의 말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활이 철저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이 항상 순수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해야 돼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기만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접어야 돼요. 강사는 그 진실성을 무기로 삼아야지 강의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를 저는 보게 됩니다. 조작 방송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해야 되고 순진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가 있고 하나를 내가 정말 그것을 좋아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은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투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진실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한 강의를 잘하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강사는 철학자여야 됩니다. 철학자가 뭐 별겁니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그것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웃음 강사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동경찰서에서 2회에 걸쳐서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하는 중에 번뜩이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웃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웃고 하하하 웃고 이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웃는 그게 아니라 웃음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의 도구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도구다. 라는 것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동경찰서 시멘트 바닥 거기에 접이식 의자 펴가지고 앉아서 잠복 근무하신 분, 그냥 밤샘 근무하신 분, 그런 경찰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신문 보려고 그러거나 뭐 핸드폰 보거나 자거나 처음에 그러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번뜩이는 딱 그 생각 이후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번쩍번쩍 뛰면서 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많은 분들 중에 반 정도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보람이 있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고대 철학자, 수학자들이 어떻게 그 결과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성공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분이시라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무조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연구하고 그리고 생각하세요. 책을 보거나 다른 정보들을 얻어서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쌓아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생각해서 한 지점에 이를 때 여러분 그곳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해서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이 되고 분명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멋진 강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